네, 지금부터 케라토미터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케라토미터 측정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작동법이라거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구조에 대해서도 좀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자, 보면 전체적으로 한번 쭉 둘러볼게요. 이게 케라토미터의 전반적인 그런 형태입니다. 쭉 한번 보면 기본적으로 케라토미터는 이렇게 본체인 몸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몸통을 받치고 있는 아래쪽에 전동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몸통부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이 밑에 아랫부분에 있는 전동 테이블은 환자의 키나 또는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 장비, 몸통, 케라토미터의 몸통을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케라토미터를 측정하기 전에, 각막 곡률 반경을 측정하기 전에 여기 보면 이렇게 전원 케이블이 있겠죠. 그래서 이 전원 케이블을 먼저 전원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원이 연결되게 되면, 자, 요 아래쪽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파워라고 써있는 왼쪽 부분 보이죠. 자, 이 부분을 온 스위치로 눌러주게 되면 불이 들어오면서 이제 측정 준비가 되었다는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일루미네이터라고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루미네이터라고 되어 있고 HN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만약에 H로 옮겨놓고 스위치를 누르고 측정하게 되면 환자의 눈에 비추어지는 그 조명의 강도가 밝아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좀 측정이 좀 어려운 경우에는 좀 예를 들어서 이 조명이 너무 밝은 상태에서 측정할 때는 이 케라토미터 조명이 약하면 사실 그 측정 받는 사람 피검자의 눈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각막 이미지가 너무 흐려서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H로 놓고 검사를 하면 될 거고요. 또 반대로 이 조명의 강도가 너무 세면 검사를 받는 사람이 눈부심이 심해서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명이 좀 어두워서 적은 불빛으로도 충분히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거를 N 위치, 노멀 위치에다 놓고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N 위치, 노멀 위치에 놓고 측정을 하고요. 이 검사실에 밝기가 너무 강하다거나 아니면 그 측정 받는 사람 피검자의 눈에 비춰지는 반사되는 이미지가 너무 흐린 경우에만 한해서 H로 하이 일루미네이션으로 놓고 검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전원이 들어왔으니까요. 측정 준비가 된 겁니다. 구조를 좀 살펴보면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이 여기 앞쪽에 눈을 대고 관찰하는 저반 렌즈 부가 될 거고요. 이 부분은 눈을 요 앞쪽에다 대고 검사자가 검사를 하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검사자의 굴절 이상도에 맞추어서 시도 조절을 해야 합니다. 자, 시도 조절을 할 때는 자, 요 저반 렌즈를 어느 방향으로 돌리죠? 보통 시계 반대 방향으로 최대한 돌려준 상태에서 이 안쪽을 바라보게 되면 중앙에 동그란 검은색 원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잘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이 안쪽이 나중에 실습 시간에 실제로 해보면 알 거예요. 이 안쪽에 보면 동그란 검은 원이 있어요. 그 원이 아주 흐리게 보일 겁니다. 그 상태에서 얘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저반 렌즈를 돌려주다가 중앙에 있는 동그란 검은 원이 가장 선명할 때 멈추어주면 시도 조절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각도기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측정되는 건 뭐냐면, 이 각도기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난시와 도난시를 가지고 있어서 강주경선과 약주경선이 90도 아니면 180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얘를 90도로 맞추고 이 옆쪽에 보면 수평 방향이 0도, 또 이쪽에 보면 180도에 맞춰 놓은 상태에서 측정을 하면 되겠지만 가끔 가다가 각막 난시가 사난시, 대각선 방향의 난시를 가진 경우에는 그 난시 방향에 맞추어서 이렇게 몸통을 회전시켜서 측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습을 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이렇게 일단 측정할 때는 90도 상태와 수평 방향, 수직 방향 90, 수평 방향 180도에 위치시켜 놓은 상태에서 측정을 시작하게 되고요. 자, 또 이쪽에 보면 요 뭐가 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이게 차폐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 눈을 측정할 때는 양쪽 눈을 다 뜨고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 받는 사람이 주시할 곳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몸통 안에 주시 타겟을
본 상태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측정하지 않는 눈으로 또 엉뚱한 곳을 보게 되면 주시하는 위치가 좀 달라져서 측정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를 들어 왼쪽 눈을 측정한다고 하면 오른쪽 눈을 이와 같이 가린 상태에서 왼쪽 눈을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림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림판을 사용할 때는 주의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 눈을 가리고 왼쪽 눈을 측정한 다음에 반대쪽 눈을 왼쪽 눈을 가리고 오른쪽 눈을 측정할 때 얘를 그냥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시키게 되면 환자가 얼굴을 댄 상태에서 이 차폐판이 스치고 지나가서 코에 상처를 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차폐판은 반드시 위쪽으로 이동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건 실수평가 때 중요하게 볼 건데요. 그래서 양쪽을 측정할 때 그냥 이렇게 얼굴을 댄 상태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시키다 보면 코나 이런 곳에 얼굴에 부딪혀서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쪽으로 이동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부분 또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처음에 이 케라토미터를 측정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환자의 눈을 찾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자, 그러면 환자의 눈을 이 안에 저반 렌즈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환자의 눈 위치를 찾아서 각막에 반사되는 이미지를 보고 케라토미터를 이용해서 각막 공률을 측정해야 되는데 이 환자의 눈 높이를 맞추기가 상당히 찾기가 처음에 어렵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여기 눈높이 스케일입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환자의 눈 끝부분과 일치시켜서 높이를 맞추면 환자의 눈 높이와 케라토미터의 몸통의 높이가 일치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눈높이 측정 스케일 위치를 이용해서 눈높이를 맞춘 상태에서 측정을 하면 되는데요. 그때 환자의 눈높이를 맞출 때는 여기 보면 침 레스트, 그래서 턱받침대를 상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턱받침대 상하 조절 레버를 이용해서 환자의 얼굴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즉 달리 얘기하면 눈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눈의 끝부분이 이 눈금의 위치에 오도록 한 상태에서 저반 렌즈를 보고 측정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면 조이스틱이 있는데요. 이 조이스틱은 케라토미터의 몸통을 앞, 뒤, 좌우로 움직여주기도 하고 또 이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몸통이 위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 몸통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조이스틱을 이용해서는 케라토미터의 몸통을 앞과 뒤 움직여서 눈과의 거리를 맞춰주고 초점을 맞추고요. 또 좌우로 움직여서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을 위치를 맞추기도 하지만 한쪽 눈에서도 미세하게 오른쪽 왼쪽 움직여서 눈의 중앙을 찾아줄 때 사용하고요. 또 이 조이스틱을 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환자의 눈높이에 케라토미터의 몸통을 맞추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아래쪽에 보면 어떤 수염과 같이 생겨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얘는 이 각도를 조절하는 핸들이 되는데요. 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회전 핸들이 되겠습니다. 이 회전 핸들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이 사람의 그 각막 공률 반경에서 수직 방향의 공률 반경을 측정할 때는 오른쪽에 위치한 회전 핸들을 돌려서 수직 방향의 각막 공률 반경을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또 왼쪽에 있는 이 다이얼은 수평 방향 각막 공률 측정 다이얼입니다. 따라서 이 회전 핸들을 움직여서 수평 방향의 각막 공률 반경을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그 각막 공률계 케라토미터의 기본적인 구조와 작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지금 피검사자를 앉혀놓은 상태에서 다시 설명을 해주면 더 정확하겠지만 그것은 실제 실습평가 때 알려주도록 하고요. 참고적으로 이 테이블에 보면 전동 테이블의 아래쪽에 보면 발판이 하나 있는데요. 이 발판은 어떤 작용을 하는 거냐면 오른쪽을 눌러주면 이 테이블이 위쪽으로 올라가고요. 왼쪽 페달을 밟아주면 장비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장비는 뭐냐면 그 측정받는 사람의 키 높이에 맞추어서 전체적인 이 테이블을 위와 아래로 맞추어 줄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캡콘 회사의 케라토미터 장비인 OM4 옵살모미터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또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쪽도 끝내기 전에 마지막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마이어 이미지가 있죠. 동그란 이미지와 십자 표시와 일자 표시 형태로 생겨 있는 마이어 이미지를 각막에 측정받고자 하는 사람의 각막에 비추어서 반사된 이미지를 가지고 측정하게 되고요. 검사를 받는 사람은 요 중앙에 보면 거울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쪽을 보면 나의 눈, 그러니까 그 측정 받는 사람 피검사자의 입장에서 피검사자의 눈이 반사되어서 요 구멍 안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 눈을 가만히 보고 있는 상태에서 측정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케라토미터의 구조와 측정 방법, 작동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